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을 풀이하겠습니다. 위험 예지훈련의 4라운드. 이거는 뭐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목표 설정. 이렇게 되니까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뭐 외가 없어요. 이거는 외워야만 합니다. 다음. 재해 예방의 4원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해는 원인이 있더라. 원인이 있으면 대책 선정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 이 대책을 선정해 실시하면 예방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손실은 사고가 일어날 그 당시 조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손실 우연의 원칙이죠. 이 네 가지가 재해 예방의 4원칙이니까 예방 교육의 법칙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A 사업장의 도수율이 18.9일 때 연천인율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연천인율과 도수율과의 관계는 도수율에다가 별 말이 없으면 2.4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연천인율은 도수율이 18.9고 2.4를 곱하면 이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45.3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관리감독자입니다.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관리감독자입니다.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건 안전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안전관리자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놔줘야 돼요. 관리감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관리감독자가 한다. 3번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다. 그렇게 봐놔주면 되겠네요.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입니다.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편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편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사용자위원. 그러면 이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이 아니라 사업주, 당해 사업,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지명하는 이렇게 되지겠죠. 그래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위원회에 들더라. 그러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이런 사람은 근로자위원회에 든다더라. 그래서 노사협의체도 사용자위원은 누구, 근로자위원은 누구 이거를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브레인스토밍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죠. 최대한 많은 양의 의견을 제시한다. 대량 발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유분방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비판 금지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고 하도록 한다. 이게 수정 발언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4원칙은 대량 발언, 자유분방, 비판 금지, 수정 발언해서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는 외우세요. 다음. 안전관리자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평가를 한다. 다음 중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수준을 평가는 사전평가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율, 이 제율은 사후가 되죠.
재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해율 통계를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안전활동률 관리, 이거는 사전이죠. 재해 손실 비용, 이것도 사후가 되겠죠. 재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 세이프티 스코어, 과거 빈도율과 현재 빈도율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사후다라고 반아준다면 사전은 2번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하냐면 5년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5년마다니까 답은 3번이 되어진다. 이건 왜가 없는 거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 2배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원하거나 교체하여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런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정원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재해의 간접 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경험 및 훈련의 미숙, 이거는 교육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답 이거죠. 구조 재료의 부적합, 기술, 점검, 정비, 보존 이런 거 기술이 있어야 되죠. 건물, 기계장치, 설계, 기술이 있어야 설계하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경험 및 훈련의 미숙은 교육적 원인에 속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구 안전인정 고시에 따른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자, 이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는 6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내수성 시험. 이 내수성 시험에서는 질량 증가율이, 이 말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1% 미만일 때 합격이다. 이 말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놔줘야 되고요. 내관통성 시험, 턱건 풀림 시험, 그 다음에 난연성 시험. 난연성 시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놔 주셔야 될 게 이 6가지 시험은 좀 보셔야 돼요. 충격이 탁 됐을 때 충격 흡수성 시험. 그 다음에 전압, 내전압성 시험. 이 3가지와 3가지 해서 합이 6가지가 안전모에 관계되는 거니까 기름에 견디는 시험 이런 거는 필요 없다라고 봐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 중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고의 유형, 기물 등 분류 항목을 이 말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 이게 파레토도죠.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특성 요인도는 어골상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생선 뼈 모양으로 분석하는 거다. 크로스도는 2개 이상의 관계를 상호 비교할 때 쓴다. 관리도는 이 말 꼭 기억해요. 월별 재해 발생 건수라는 말이 나오면 관리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음과 같은 정의되는 용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뭐라 하느냐. 이게 바로 정밀 안전진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건 왜가 없는 거죠. 다음 중 재해조사의 목적,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재해조사의 목적은 원인을 규명하여 동종재해나 유사재해 재발 방지함에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해조사는 현장 보존에 유의하면서 재해 발생 직후에 행한다더라. 맞습니다. 재해자 및 목격자 등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고 시 상황을 수집하고요.
재조사의 1차적인 목표는 원인 규명입니다. 근데 손실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다 노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원인을 조사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원인을 나오면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실시하면 동종재해나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한 것은 궁극적인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1차적인 목적은 원인 규명이지 손실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고 발생 후 수습 대책에 중점을 준다. 수습 대책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는 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사고 발생 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에 관리를 사고를 막지 않았는데 의미죠. 수습 대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는 거죠. 계획의 실시 중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고 계획이 잘못됐다면 반드시 수정해 줘야 되겠죠. 답은 3번인데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입니다. 이걸 중간 수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 수준으로 높인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되져야 돼요.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가더라. 대기업의 경우 표준계획서를 작성하여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아니라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이용 중 라인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죠. 대규모는 라인 앤 스텝, 혼합형에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안전지시나 기술축적이 용이하다, 스텝식이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안전지시나 명령이 신속히 수행된다. 왜? 생산 라인을 따라서 라인식이네요. 독립된 안전참모 조직을 보유한다. 스텝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음 중 외부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작전적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at, Why, Whether. 그래서 where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표지의 종류. 산업안전표지의 종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경, 금지, 안내, 경고, 금지, 지시. 그래서 필기시험에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안경 금지하라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되겠고, 자 지시 표지에 속하는 거는 뭘 착용하시오 이런 거죠. 화기 금지 이거는 금지네요. 보안경 착용 지시네요. 이거는 낙하물 경고는 경고죠. 응급 구호를 나타낸다 이거는 안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2번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항 공기압축기. 자,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요. 실기시험에서도 한 번씩 물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암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필기 때는 공기압축기가 뭐 하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윤활유의 상태, 언로드 밸브라는 게 압축해서 일정 압력에 도달되어지면 압축기 작동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공기의 압력을 사용하면 일정 압력이 됐을 때 다시 공기 압축기를 가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언로드 밸브입니다. 압력 방출 장치,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보내주는 게 있죠. 그래서 비상 정지 장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외에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이 6가지 중에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인리히의 제코스트 산정 방식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타낸 사람이 하인리히입니다. 그래서 직접비의 비는 1이고 간접비의 비는 4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가 1대 4를 주장한 사람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답은 1대 4다. 이렇게 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